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통상법 1 강의하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제통상법 1 11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1 해서 반덤핑, 엔타이 덤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어, 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새우 사건이라고 해서 US 슈림프 케이스를 공부했었죠. 사건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 그리고 또 미국을 제수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배웠습니다. 결국 미국 새우 사건의 쟁점, 핵심은 가트 1994 제20조 G항에 있는 General Exception 중에 어, Natural Resource, 이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되어서 이 사건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쟁의 쟁점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행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새우 사건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할 내용이 뭐냐면 반덤핑 조치의 개념 및 활용을 먼저 배울 테고요. 엔타이 덤핑, 반덤핑 조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반덤핑이라는 게 이 공정무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현재 WTO 체제에서 이 반덤핑 체제 협정의 법률 구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반덤핑 조치, 엔타이 덤핑 메저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것과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조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유무역, free trade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이 없이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기업이나 개인들이 알아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가만히 개인들에게, 기업들에게 내버려 두니까 뭔가 unfair,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불공정한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공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은 가급적 줄어들어야 되겠죠. 정부의 역할은 가급적 줄어들고 기업, 개인, 시민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만 자유무역의 가치는, 자유무역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시장에, 시민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을 공정하도록 만드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국내 사회, 국내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정부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Fair Trade Commissio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 혹은 경쟁법이라고 번역하는 Competition Law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unfair competition, 불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진행되면 그러한 불공정함을 공정하게 바꾸도록 규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 국제무역에서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덤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덤핑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덤핑하게 되면 이 덤핑된 물건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에
피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덤핑이라는 게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국가가 나서서 엔타이 덤핑 메저, 반덤핑 조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반덤핑 조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덤핑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엔타이 덤핑 듀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덤핑이라는 불공정 관행을 공정하도록 바꾸는 역할을 정부가 하기도 합니다. 또 특정 정부에서 자기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subsidy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면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하게 유리해진 상황을 상계하는 카운터베일링 매저 상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를 뉴트럴라이즈 이 효과를 훼손하는 중립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계 조치의 방법이 바로 상계 관세, 즉 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은 상품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공정하도록 바꾸는 것이 바로 상계조치, 상계관세입니다. 흔히 덤핑과 보조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unfair act 혹은 unfair practice라고 해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불공정 관행이 바로 덤핑과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서 벌어진 불공정한 상황을, unfair한 상황을 다시 fair하도록 고쳐놓는 것. 그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 손해를 구제하는 조치를 흔히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엔타이 덤핑 매저, 반덤핑 조치와 카운터 베일링 매저, 상계 조치가 대표적인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무역 구제 조치에는 덤핑과 보조금과 같이 전혀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덤핑을 하지도 않았고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 것을 당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합쳐서 엔타이 덤핑, 세이프가드, 그리고 카운터 베일링 매저 이 모두를 합쳐서 무역 구제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덤핑과 보조금과는 다르게 불공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는 조금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거 가트 1947 제도에서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세이프가드에 관한 별도의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고 WTO 체제 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별도로 오늘은 반덤핑, 엔타이 덤핑 매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서브시디,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세이프가드 매저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이 공정무역에 대한 세 가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흔히 이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불리우는 무역 구제제도 트레이드 레머디를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역위원회라고 해서 KTC 코리아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Fair Trade Commission,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trade라는 영어를
거래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무역위원회는 이 트레이드를 무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라는 영어 단어가 공정, 거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로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또 이 관세법에 근거해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에서는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 이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허위 과장 표시 그리고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국내 기관이 바로 무역위원회 KTC 코리아 트레이드 커미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반덤핑 조치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반덤핑 조치라는 게 뭐냐면 우선 definition,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면 외국 상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즉 정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price가 아니라 정상 가치라는 normal value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가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외국 상품, 즉 수입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 가치 이하로 수입되면 이미 덤핑은 존재하는 겁니다. 덤핑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데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상품이 수입되면 그 수입품의 덤핑된 물건이다. 덤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우리 보겠지만 국내 산업, domestic industry, 국내 산업에 material injury,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덤핑 조치라는 건 덤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덤핑이라는 것은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덤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덤핑 조치라는 건 덤핑이 있고 플러스 반드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덤핑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경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있어야지만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규정을 자세하게 보겠지만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이 정상 가격이 무슨 개념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법률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진행하면 외국 상품이 수입 상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즉 덤핑이 이루어져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구제 조치가 바로 엔타이 덤핑 매저 반덤핑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관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쿼타, 수입량의 수량적인 제한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 추가적인 관세가 바로 반덤핑 관세, 엔타이-덤핑 듀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는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이 엔타이 덤핑 관련한 통계 자료인데요.
전체 목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합시다. 87년 이후 2021년 올해 2월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총 179건이 지금까지 이 엔타이 덤핑 메저를 취해달라고 신청이 되었고 KTC 대한민국의 무역위원회에서는 이 중에 130건에 대해서 조치를 엔타이 덤핑 메저를 취했다. 꽤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역 구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반덤핑 조치입니다. 국가별로 한번 보면요.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도 뭐 여러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장 건수가 많은 게 바로 중국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예상하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이 무역 관계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당연히 저가의 물건이 수입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덤핑 관련 이 조치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총 89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신청이 되었고요. 그 중에 89건 중에 85건에 대해서 반덤핑이 실제 있었는지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4건은 이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뭐 11건 조치 중 조치 완료 57건 그리고 기타 부정 판정 신청 철회 신청 기각 등 이 조치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된 게 16건에서 뭐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뭐 화학, 기계, 전자, 종이, 목재, 섬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건수는 화학과 관련된 화학 제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WTO 체제와 반덤핑 협정이라고 해서 실제 WTO 체제에서 반덤핑 협정, 반덤핑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요. 먼저 1947년 1947 가트 체제에서 보면 가트 제6조, 가트 1947 가트 제6조가 바로 덤핑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가트 1947 제6조의 제목이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반덤핑과 상계 관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덤핑이 일어나면 덤핑의 효과에 대한 그것을 상쇄하는 관세라고 해서 덤핑에 대한 대응 조치도 countervailing duty라고 이 규정상은 적혀 있지만 흔히 실무적으로는 anti-dumping duty라고 해서 반덤핑 관세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제6조 1항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The contracting parties, 이 체약국이죠. 가트 1947에 참여한 체약국, 체약 당사국. 물론 WTO 체제로 넘어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contracting party가 아니라 이제 멤버 WTO 회원국으로 바뀌어서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Recognize that dumping, 이 덤핑이 있다라는 거죠. 이 덤핑이 무슨 의미냐 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By w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예를 들어서 중국산 상품이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무역으로 도입되면 쉽게 말하면 중국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면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바로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 중요한 게 뭐냐면 덤핑이 되려면 normal value 정상적인 그 상품의 가치보다 낮게 수입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normal value라는 말을 그냥 normal price 정상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이 100원인데 그 상품이 수입되어서 50원에 판매된다. 50원에 수입되었다라고 하면 정상 가격 100원, 수입된 가격 50이라면 50%에 해당되는 만큼 가격이 낮게 덤핑되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is to be condemned. 즉 이러한 덤핑은 비난받는답니다. 조건이 있죠. 그 덤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다음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난받는다라는 게 6조 1항의 조항 내용입니다. 이에 보면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볼 텐데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는 threaten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덤핑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혹은 피해의 threaten 위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피해가 있어야 되냐 하면 to an es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예를 들어서 중국산 상품이 한국으로 덤핑되었다. 그러면 한국 수입국의 영토 내에 있는 인더스트리, 산업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에 피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materially retard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industry. 즉 이미 존재하는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어야 되고 혹은 지금은 그런 산업이 존재하지 않지만 장차 그러한 산업이 설립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덤핑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 importing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라고 해서 정상 가격 이하로 즉 덤핑되었다라고 간주하는 조건들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게 덤핑이다. 그런데 이 덤핑에 대해서 반덤핑 조치를 취하려면 조건이 바로 material injury,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거나 혹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 장차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 있어야 된다. 혹은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해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트 1947 체제에서는 오로지 제6조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라는 제목을 가진 가트 1947 제6조만이 이 법률로서 존재했습니다. 즉, 피해의 존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인저리가 뭔데, 머티리얼 인저리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 정상 가격은 무엇인데 등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1947 제6조에는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제6조의 번역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에 최악 당사자들은 덤핑이 있다라는 건 그 상품의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거라고 했죠. 한 줄 밑에 보면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 cause material injury 혹은 threaten material injury라고 했죠. 또 한 줄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연시킨다 materially retard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이 가트 1947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두 번째 우리 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국제통상법의 발전이라고 해서 가트 체제에서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 중에 제6차 라운드가 바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된 케네디 라운드라고 배웠습니다. 이 케네디 라운드는 기본적으로 기억나시죠? 라운드라는 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한다. 이 라운드는 바로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다자간 무역협상 WTO에서 가트 체제에서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라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케네디 라운드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바로 관세 인하 협상이었고 관세가 인하되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관세 장벽의 제거 일환으로 반덤핑 코드라고 해서 엔타이 덤핑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엔타이 덤핑 코드가 바로 1967년 만들어진 반덤핑 코드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트 1947 제6조에 있는 내용이 아주 원칙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합의한 게 1967 케네디 라운드에서 채택된 반덤핑 코드, 엔타이 덤핑 코드입니다. 보통 코드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법학 용어로 따지면 성문법전, 이 성문법전을 코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엔타이 덤핑 코드는 쉽게 말하면 가트 제약국들끼리 합의한 국제 조약입니다. 하나의 가트 제6조를 보다 구체화한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7차 라운드가 바로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 개최된 도쿄 라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쿄 라운드에서도 관세 인하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비관세 장벽 관련 9개의 부속 협정 코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코드 중에 이 9가지 코드 중에 하나가 또 엔타이 덤핑 코드가 합의되게 됩니다. 바로 케네디 라운드에서 합의된 반덤핑 코드 그리고 1979년 도쿄 라운드에서 합의된 반덤핑 코드 그리고 이것의 모법에 해당되는 가트 1947 제6조의 내용 요 세 가지가 바로 1947 가트 체제에서 덤핑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규율하는 국제 합의, 국제 조약, 국제 법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라운드 6차, 7차 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 협상 플러스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코드들이 합의되고 채택되었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가트 1947 체제에서 진행되었던 제1차에서부터 제5차 라운드는 바로 관세 인하에 대한 협상만을 했고요. 6차 때 처음으로 반덤핑 코드라는 이제 비관세 문제에 첫 번째로 다룬 게 반덤핑 코드 합의고 7차 라운드에서는 반덤핑 코드를 포함한 총 9개의 부속협정 코드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코드를 부속협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법이다라고 했죠. 법률이다. 국제법이다, 국제조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드들은 덤핑이 뭐냐, 피해, 인저리, 이 머티리얼 인저리가 뭐냐, 조사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1947 가트 제6조에 있는 원칙적인 덤핑, 반덤핑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바로 1979 도쿄 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코드 그리고 케네디 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WTO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죠. WTO 체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엑스 1 부속서 1의 A 첫 번째 문건이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1994 가트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트 1947이
WTO 체제로 넘으면서 가트 1994로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상에 있는 Contracting Party라는 것만 멤버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제 1995년 1월 1일 이후의 현행 체제에서는 가트 1994 제6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분석했던 가트 19476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데 뭐만 바뀌었죠? 제목만 1994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가트 1994 제6조 1항이 제6조가 바로 오늘날 이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모범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특별법으로서 반덤핑 조치를 규정한 이 조약이 새롭게 WTO 체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